미친 중대장 이야기. 이래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보고형님. 당시에는 진짜 뭐 같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기도 하고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전역했을 테니 한번 끄적여봅니다. 때는 상근 복무가 보름쯤 남아있을 무렵 금요일이었어요. 다음주 월요일부터 11일간 말출 후 저녁 시기인 진짜 얼마 안 남은 저녁이 코앞인 그런 시기였습니다. 근데 다음 주면 말출인데 끝끝내 땅 파고 가지 치고 경계 투입하고 정신없이 마지막 하루를 보내면서 퇴근 준비를 하려는 찰나 간부가 갑자기 저희들을 붙잡고 급하게 고유일에서 일요일 야간조 파견 갈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라면서 떠드는데 상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주말 파견이었습니다. 가뜩이나 생활리든 박살나는 것도 있지만 특히 토요일 파견이면 높은 확률로 야간에 총기 수입도 시키고 물자 정렬도 시키고 야간 경계 근무에 야간 상황병, 야간 작업, 트리플 크라운이 진짜 지치거든요. 근데 전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날 말출이니까 마지막으로 주말에 근무 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파견 가겠다고 스스로 자원했습니다. 그렇게 야간 파견을 가고 별 탈 없이 끝난 일요일 오전, 자, 이제 휴가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으려고 기다리는데 뭔가 이상합니다. 전산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휴가증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어차피 그때 당직사관이나 다른 현역 친구들도 제가 월요일부터 말출인 건 아니까 임시 휴가증을 발급해주고는 전산망은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렇게 휴가증을 받고 귀가한 다음에 그대로 골아떨어졌어요. 일어나 보니 저녁 7시, 8시쯤 됐었죠. 낮잠도 많이 자서 잠도 안 오겠다. 어차피 휴가겠다. 새벽까지 놀았습니다. 집에서 혼자 게임하면서요. 그러다 새벽 3시쯤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.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. 저는 동생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새벽에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.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아버지도 삼촌도 다 지방에 출장 중이시라 상주를 맡을 사람이 없었죠. 마침 휴가였던 제가 갑작스럽게 상주를 맡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난 뒤 아침 갑자기 부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. 받아보니 중대장이었습니다. 왜 출근 안 했어? 라고 따지는 거예요. 저 휴가 말출 나오지 않았습니까? 아니 상병이 무슨 말출이야! 야! 게다가 휴가도 아닌데 무슨 휴가증을 발받아가! 저는 황당함에 숨이 턱 막혔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죠. 일단 당시 제 계급은 상병이었습니다. 진급 누적을 풀로 당해서 저녁 당일에 병장 진급될 예정이었습니다. 제가 뭐 영창을 갔거나 패급이라 그런 건 아니었고요. 몸이 안 좋아서 체력 급수가 계속 미달이었습니다. 사격도 만발에 응급처치나 주특기는 만점,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도 합격점. 하지만 다리가 많이 안 좋아서 뛴걸음이 사실상 불가능해가지고 뛴걸음 미달로 체력 미달 진급 누락이 계속 진행됐거든요. 당시 대대장도 제가 다리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건 진급에 관련된 문제라 특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고 해서 계속 진급 누락인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방금 저에게 전화한 이 미친 중대장 놈이 상근병들에게는 1도 관심이 없던 나머지 야 얘는 뭔데 상근이 그것도 상병인데 휴가를 11일이나 갖다 쓰냐? 독단적으로 제 말출을 취소시키고 그걸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넘겼던 겁니다.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. 아 그래서 지금 어디야?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장에 상주로 와 있습니다. 아 거짓말 치지 말고! 지금 너 어디야? 그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도 급하게 차를 몰고 와 도착하셨고 제가 전화로 중대장과 신랑이 하는 걸 보고 상황을 들으시더니 무척이나 분노하시곤 뭘 그딴 미친 X가 있냐며 전화를 넘겨받으시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는 전화를 갖다 끊어버리셨습니다.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이런저런 곳에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죠. 그때 당시에는 뭘 하시는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당시 최대한 생각나는 상위부대 부처들의 군단 본부, 군단 감찰관, 헌병대 등의 전화를 받는 곳마다 지금 저한테 일어난 사태와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비록 뭘 한 건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여튼 점심쯤이었나 부대에서 갑자기 대대장에게 전화가 오더니 제가 일단 가족상으로 인한 특수휴가 3일이 처리되었고 이후 일단 하루 출근을 한 뒤 그 다음날부터 저녁날까지 말출로 처리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. 그 후 장례를 마치고 출근했을 땐 중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저녁식 날이나 되어서야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
당시 저에게 자기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느니 어쩌더니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뭐라 그러는지 가물가물하네요. 그리고 저녁식 날 병장으로 진급하고 전역증을 출력받았는데 오잉? 전역증에 상병 전역이라고 적혀있는 겁니다. 제가 전역 당일의 진급이라 전날에 전산상으로만 병장 진급을 올렸어야 하는데 이 중대장이 끝까지 트롤링하고 깜빡하고 보고를 안 올리는 바람에 제 전역증에는 상병 전역이라고 뜨게 된 거죠. 다행히 이후 예비군 훈련 갔을 때 보니 병장 전역이라고 적혀있긴 하더라고요. 제 말년 때 미친 중대장과의 그런 추억 회상이었습니다. 이래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. 간부님들 중에 좋은 분들도 당연히 있으신데 말도 안 통하고 멍청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? 10명 모여있으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약간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관점으로 상황들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이고, 그 중에 한 명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뭐랄까 사회성이 결여돼 있는 그런 약간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간혹 있는데, 물론 이렇게 완전 비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살아오면서 본 결과 대충 통계 내보면 한 그 정도 비율로 한 10명 중 1명 정도는 살짝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씩 섞여 있어요. 그런데 간부들도 마찬가지겠죠. 제가 봤을 때는 간부들을 뽑을 때 물론 군대에서 지원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군대 장교나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뭐 모자르니까 뭐 뽑을 수도 있지만, 혹여나 TO는 적은데 사람은 많이 지원을 했다 그럴 땐 조금 빡세게 좀 정신적 검열을 좀 해야 되지 않나. 정신과 의사분들이 붙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심리나 무의식에 어떤 게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서 그런 사람들을 간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누구보다도 압박감과 그 공포심이나 그리고 빠른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, 솔직히 말하면은 한 절반 정도는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. 그냥 군복 입고 뭐 총 쏘고 그냥 뭐 그냥 단아까 쓰고 뭐 그냥 뭐 그런다 뿐이지,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배 나와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뭐 히히덕거리고 다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전혀 군인 같지 않아요. 그냥 회사 다니는 아저씨 같은 느낌이에요. 간부님들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. 물론 장교들로 올라가면은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만은 장교들도 좀 병사를 좀 위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데, 병사를 위하려는 마인드를 먼저 갖기보다는 자기가 월급을 얼마나 더 받아가야지, 그리고 자기 진급이 여기에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고, 그냥 병사들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군대 전역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꽤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은 간부들에 대한 약간 그런 억하심정들이 있을 거예요. 참 찹찹하네요. 할머님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상 치르고 있는데 저런 전화 받으면은 저 같으면은 아마 개 쌍욕을 했을 거예요. 들어가서 아마 뭐 하극상으로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더라도 저 순간만큼은 아마 제가 화를 못 참고서 한번 들이댔을 것 같아요. 상중이라 그러는데 거짓말하지 말고라 그러면은 도대체 몇 개를 연맥이는 거야.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글 쓴 사람은 안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시게 만든 그런 완전 불효자식이 되는 거죠. 첫째로.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밀어붙이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게 그냥 그 사람한테 각인이 박혀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,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잘 구슬르고 그러냐, 우선은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감정이 좀 추스러지면은 통화 괜찮겠냐, 부대로 한번 전화 줘라 조금 있다가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따가 전화 받아서 해도 되잖아. 그 지가 승질이 얼마나 더러우면은 그 전화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네 어디네 그러면서 소리 빡빡 지르고서 그렇게 개 깝쳐. 나이 어차피 뭐 먹어봐야 뭐 지금 그 병사랑 뭐 몇 년 차이도 안 날 것 같은데 중대장이면은 간부면 간부답게, 장교면 장교답게, 병사들도 병사면 병사답게 각자 위치에 걸맞는 행동과 생각을 좀 합시다.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?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구독자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